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실시한 SCI2 자아개념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아개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흔히 자존감, 자신감이라는 것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먼저 자아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유사한 자아 존중감과의 구분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개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자기의 신체, 행동, 능력 등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아 존중감이란 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아 존중감과의 차이를 알아보면 자아 개념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특성들을 다 포함한다면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자신을 능력 있고 중요한 사람이며 성공적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발달에 필수적이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자아 개념이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며 건전한 성격 발달의 바탕이 되므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SCI2 자아 개념 검사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자아 개념과 영역별 자아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주는 동시에 자아 개념 영역별로 구성된 하위 요인별 자아 개념 점수에 개인 간 상대적 위치 파악, 즉 나와 다른 친구들과의 자아 개념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와 개인 내 비교, 즉 나의 자아 개념 요인들 중 어느 것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 비교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SCI2 자아개념 검사는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별로 2개에서 4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검사 결과표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검사 결과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영역별 프로파일, 영역별 결과 해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영역별 프로파일에는 자신이 응답한 반응을 토대로 영역별 결과가 그래프와 수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역별 결과 해석에는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 때 또는 낮을 때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 요인별 결과 해석에서는 영역에 포함된 하위 요인들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제공됩니다. 검사를 해석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T점수와 백분위 점수의 이해입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상대적 수준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T점수 방식으로 결과를 해석합니다. T점수란 원 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환산한 점수로 40에서 60점 사이가 평균임을 의미하는 점수입니다. 따라서 어떤 영역의 T점수가 60 이상인 학생은 그 특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T점수가 40점 이하인 경우는 그 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준은 T점수를 언어화한 것으로 T점수의 점수를 몇 단계로 구분하여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백분위 점수란 전체를 100명으로 보고 100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본인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의 수를 나타냅니다. 각 영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인지적 자아 영역은 학업적, 문제 해결, 언어적, 논리 수리적 자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학업적 자아는 학교 내에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성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학업적 능력과 태도에 대한 자기 지각입니다. 문제 해결 자아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에 대한 자기 지각입니다. 언어적 자아는 이야기, 읽기 등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즉, 언어를 말이나 글로써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언어의 소리, 언어의 의미 등을 통제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 지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리 수리적 자아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분류하는 능력, 숫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등에 대한 자기 지각입니다. 하위 요인별 결과에 대한 해석은 검사 결과표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역에 포함된 하위 요인들의 점수와 수준에 따라 인지적 자아 영역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검사 결과표 왼쪽 하단에 영역별 결과 해석을 보면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홍길동 학생의 인지적 자아는 높은 수준입니다. 자신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과 언어적 자아가 긍정적입니다. 인지적 자아 영역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자신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과 학업에 대한 흥미의 정도 등에 관한 자기 지각이 매우 긍정적임을 뜻합니다. 이 영역의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실제 성공적인 학업적 경험이나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영역에서 점수가 낮다는 것은 자신의 학년 수준에 비해 자신이 학업적, 언어적, 문제 해결, 논리 수리 등의 학업적 능력과 흥미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학습 방법, 태도 등을 점검하여 인지적으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적 자아 영역은 성격, 정서, 도덕, 종교, 영혼 자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성격, 정서 자아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 불안을 느끼는 정도 등 긍정적인 성격이나 정서에 대한 자기 지각입니다. 도덕 자아는 정직, 친절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들을 다른 가치들보다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신의 도덕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기 지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영혼 자아는 훌륭한 종교적 신념 및 종교적 안녕감을 통해 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지각입니다. 하위 요인별 결과에 대한 해석은 검사 결과표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역에 포함된 하위 요인들의 점수와 수준에 따라 정의적 자아 영역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검사 결과표 왼쪽 하단에 영역별 결과 해석을 보면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홍길동 학생의 정의적 자아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즉, 자신의 성격 및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등의 정서 능력과 정직, 친절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들을 다른 가치들보다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영역에서 점수가 낮은 학생의 경우 성격이나 정서에 대해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정서와 성격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자아 영역은 친구 관계, 이성 친구 관계, 부모 관계에 대한 자기 지각을 측정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친구 관계 자아는 친구에 대한 호감, 지지와 수용, 협동적 인간 관계 등에 대한 자기 지각입니다. 이성 친구 관계 자아는 이성 친구에 대한 호감, 지지와 수용, 협동적 인간 관계, 교우 관계성에 대한 자기 지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관계 자아는 부모와의 애착, 이해, 의사소통, 상호 관계 등에 대한 지각입니다. 하위 요인별 결과에 대한 해석은
검사 결과표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역에 포함된 하위 요인들의 점수와 수준에 따라 사회적 관계 자아 영역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검사 결과표 왼쪽 하단에 영역별 결과 해석을 보면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홍길동 학생의 사회적 관계 자아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 영역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학생에게 의미 있는 특정한 사람 혹은 집단과의 관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다양한 인간관계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 영역에서 점수가 낮다는 것은 학생에게 의미 있는 특정한 사람 혹은 집단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관계에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자아 영역은 신체 능력, 신체 외모에 대한 자기 지각을 측정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신체 능력 자아는 근력, 완력, 건강 수준 등과 같은 신체적 기능에 관한 자기 지각입니다. 신체 외모 자아는 체형, 생김새, 외모 등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한 지각입니다. 하위 요인별 결과에 대한 해석은 검사 결과표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역에 포함된 하위 요인들의 점수와 수준에 따라 신체적 자아 영역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검사 결과표 왼쪽 하단에 영역별 결과 해석을 보면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홍길동 학생의 신체적 자아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 영역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한 자기 지각과 신체 능력에 관한 자기 지각이 긍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은 학생의 경우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한 자기 지각과 신체 능력과 신체적 기능에 관한 자기 지각이 부정적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찾아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발견하고 건강관리를 통해 신체 능력을 키워서 신체적 자아를 높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 개념 검사는 하위 검사별로 T점수가 45점에서 55점 사이의 중간 점수인 경우 평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위 검사의 점수가 30점 이하인 자아 요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원인을 찾아 긍정적 자아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4개의 하위 검사 점수가 T점수 63점 이상일 경우 높은 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6점 이상이면 전반적인 자신에 대한 자기 지각이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아 개념 총점, 총자아는 학생의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측정합니다. 실제 점수로 함께 해석해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홍길동 학생의 검사 결과표를 살펴보면 총점의 T점수가 69.1입니다. T점수가 69.1이라면 100분위 점수 97.1에 속하는 상수준의 점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학생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 영역에서 점수가 낮다는 것은 학생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평가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SCI-2 자아 개념 검사 결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곧바로 수용하여 특정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검사 당시의 기분이나 태도 및 검사 환경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 당시의 불안정한 정서 상태나 동기 저하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면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완적인 자아 개념 파악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SCI2 자아개념 검사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SCI2 자아개념 검사를 통해 여러분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 영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영역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들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인사이트 홈페이지에 학교 표준화 검사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검사에 대한 해석 정보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PDF 검사 결과표, 검사 결과 해석 동영상과 검사 결과 상담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